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포항의 미래 먹거리, 더불어서 포항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벤처기업들의 요람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박성진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물 백신으로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바이오앱의 손은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취재로 함께합니다. 천영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앵커 기업들이 포항에 속속 둥지를 틀면서 벤처 신생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군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포항이 테슬라 한국 공장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예요. 잘 아시다시피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많은 대학이 주변에 있고 기술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프라라든지 장비라든지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포항의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과 성장하고 있는 벤처 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항의 벤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영길 기자께서 이 전국적으로 벤처 기업의 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중소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벤처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가 전국에 35,283곳이고요. 이 가운데 경북에 1,256곳이 있는데 이 포항에 191곳이 있습니다. 주로 포항은 기계, 바이오,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벤처기업 수가 대부분 수도권의 절반 이상 몰려 있습니다만 이 포항에 최근 들어서 이 벤처기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은 단기간에 이렇게 규모가 키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체인지업 그라운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스코보다 더 큰 그 기업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의 요람입니다. 지금 한 1년 2개월 안에 100%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113개 기업이 한 1.5조 원 정도의 종업원 수도 한 1,1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손은주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앱은 제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연구교수로 있던 2011년도에 황인행 교수님하고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1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약품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연구실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테크노파크에 저희가 공장과 그다음 연구소 가지고 있고 융합기술산업지구에 또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백신들은 동물이나 미생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식물을 통해서 만든다고요? 네, 그 바이러스 자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로 구성되는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그 백신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조금 안전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식물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키스텝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린 백신 혹은 식물 백신이라는 용어를 지어 주신 이후에 제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장, 이 공장도 건립할 예정이고요. 우리 바이오앱의 일자리 규모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이 공장을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설계를 고민을 할 건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품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직원이 한 65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있는 인력이 한 2배는 넘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벤처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벤처의 흐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를 높일 것 같은데요. 그 전 세계의 무역액의 85%를 차지하는 7대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모든 7대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 5개밖에 없는데요. 미국하고 독일하고 한중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그 이제 벤처로 시작했던 플랫폼 기업들, 빅텍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은 플랫폼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한국, 중국,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 박태준 회장님이나 뭐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그 나이 또래가 창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정신에는 미래 먹거리를 그 연구하는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벤처이기 때문에 벤처를 하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벤처 산업은 시대의 흐름을 탄다기보다도 시대를 만들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미래에다가 주가의 미래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신사업을 하는 이제 일본, 이제 이 독일 이런 데는 일본은 5만 불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3만 9천 불까지 이렇게 떨어진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유럽도 전 세계 GDP의 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까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못 만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원래 대기업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사내벤처로 출발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 포항에 앞서서 벤처 기업의 수에 대해서도 천일규 기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포항에 단기간에 벤처 기업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개관 14개월 만에 100% 입주가 됐고 또 보니까 입주 기업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이제 포항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는 이제 이 역사 의식을 담고 있거든요. 포스코가 지금의 포스코가 되기까지 그 굉장한 그 국가와 사회의 과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뭐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거를 극복을 하고 이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가 만들어 놓은 그 기반으로 해서 2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포항공대 가속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선배 세대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벤처기업 젊은 넥스 제너레이션들한테 이게 이제 기회를 주는 그래서 큰 꿈을 꿔라.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꿈을 꿔라.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까지 받았던 과도한 사회와 국가의 이 지원을 다시 그런 기업들한테 되돌려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정신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텍을 만들 때 그 박태준 회장님께서 50%는 학교 캠퍼스를 만들고 또 50%는 산업과학연구소라고 하는 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 연구소, 포항공대
이렇게 해서 산학 협력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가 가속기하고 같이 해서 세계적인 연구, 이제 MIT, 스탠포드에 못지않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 가지고 미래 먹거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리스라고 하는 포스코 연구소에서는 이거를 실용화를 해줍니다. 바이오앱의 손은주 대표님도 식물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논문 쓰는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도,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식물 공장은 리스가 다 제공을 하고 창업을 할 때 지분 3%를 이렇게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처럼 이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데는 많지만 리스트처럼 실용화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거의 포항에 있는 리스트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서 80개국에 160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을 해주고 바이오액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제 인터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깔면 10년 이상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포스코 ICT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증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연구, 실용화 연구,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서 창업 보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마케팅, 그리고 포스코 ICT가 그런 보증을 하는 이런 전체 기초 연구부터 이제 이 포스코까지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벤처 생태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초 연구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요, 포항?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손은주 대표님께도 묻고 싶네요.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바이오앱도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뭐 러브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포항에 뭐 제2공장도 지으실 거고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어요. 포항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이오앱은 이제 포항공대 연구실에서 창업을 한 회사고 포스텍의 품 안에서 이제 포스코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고 요즘은 이제 포항시의 또 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응원 속에서 지금 계속 회사가 커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줄게라는 뭐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 고민도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좀 이쁘게 봐주셔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도움으로도 저희가 이제 수출 길도 좀 트게 되고 네. 그런 어떤 제가 누리는 게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포항에서 사업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지원과 인프라가 네. 끊임없이 있다, 이곳에서는. 네, 그게 소문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포항에 가면 벤처 기업하기 좋다. 내가 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이 소문이 났는지 지난해 3월이었죠. 애플에서 이 개발자 아카데미가 이 동아시아 최초로 이 포항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이 축구 유망주들이 포항에 많이 옵니다. 포항에 가면 해외 진출하기도 좋고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해서 시스템 자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전국 단위에서 축구하러 포항에 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벤처 기업들도 이 포항이 야 벤처 기업 하기 좋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나는 우리 손은주 대표님 같은 분들이 뚝심을 가지고 또 버텨주시니까 야 저 기업이 저기 있었네?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벤처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네. 브랜드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벤처기업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투자예요. 사실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투자겠잖아요.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포스코는 이제 매년 이제 2차 전지, 뭐 수소, 그 수소 환원 제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한 10조 이상의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1조 원을 떼서 이제 벤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벤처 투자 전문 회사에 저희들 출자를 합니다. 예,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 3,200억 정도를 출자를 해가지고 2.2조 원의 그 벤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 45% 정도, 9,500억 정도를 이제 사용해서 한 1,200개 정도의 벤처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있으면은 손흥주 대표님께서는 사실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있기 전에 또 창업을 하셨고 그러니까 투자 지원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그동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다이업은 되게 운이 좋아서 초기에 그 포스코에서 진행했던 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기회를 얻어서 조금마침 어쨌든 종잣돈을 포스코 기술 투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니까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아, 포스코 기술 투자에서 투자를 한 기업이면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시장의 보증 수표 같은 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투자가 조금 수월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제가 이쪽 분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앞서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좀 생소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초기에 많은 투자를 받기는 좀 어렵고 단계별로 좀 이렇게 끊어서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투자 지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이거 잘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 원천 기술로 혹시나 후배들이 좀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기술은 저희 걸 갖고 가고 투자는 이제 저기 전무님한테 가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벤처기업의 성장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인력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인재가 있어야 돼요. 이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들어서고 많은 기업들이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포항으로 거점을 옮긴 업체들이 많다, 인력들이 많이 수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리스트라고 하는 실용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오픈랩이라고 논문을 쓰는 연구를 이제 실용화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공대에 이제 인공장기를 만드는 바이오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만들려고 그러면 0.5g을 2주에 만들거든요. 근데 이 0.5g이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이 전자동으로 해서 생산성을 한 100배 정도 올리는 겁니다. 퀄리티 컨트롤도 되고 그러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거는 창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 서울대, 카이스트, 국가출연연구소 분들이 와서 다 보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내 거도 해달라.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픈랩을 할 때는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유니스트, 한동대들도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도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인데 이 제조 기반의 벤처 기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자기들이 기술은 있는데 공장을 아직 이렇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데는 실용화 전문 연구원이라고 해서 파일럿 플랜트가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의 이제 공장이 있으면 그걸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10,000톤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조업, 안전, 환경,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국가출연연구소나 벤처기업들이 우리 공장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조업 전용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보고 와서 아, 자기들 외국 기업들도 여기에 우리가 한번 데리고 오겠다. 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개 기업은 공장을 만들고 또 이제 8개 기업은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들이고 우리 손은주 대표님 못지않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유로메카라고 여기는 이제 협동 로봇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협동 로봇의 1위 기업이고 지금 이제 기술 상장을 해서 이제 상장된 기업인데 영일만 상단에 한 3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로봇의 국산화를 한 90% 이상 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이 있고 이제 또 그 서울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창업한 그래핀 스퀘어는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꿈의 소재지 않습니까? 네. 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있듯이 그래핀을 가지고 만드는 부품 회사들을 20개, 30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래핀 밸리를 여기에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항에 내려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연어가 이렇게 회귀하듯이 다시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자기가 받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포항에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잘 만들어 놓은 환경이 있으면은 인재들은 그 환경에 따라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우리 포스텍 출신들이 또 힘을 모아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주 요건들이 좋아야 많은 분들이 내려오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손은주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제조를 하고 제품을 인허가를 받고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까지 진행이 된 회사다 보니 인력 수급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고 그 이유가 그 지곡밸리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소들 굉장히 고급 연구 인력들은 많은 반면에 이게 연구에서 제품 내는 데까지 가야 하는 어떤 현장의 인력들, 전문 인력들, 경험들은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바이오 쪽에는 경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많이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그 노하우를 풀어내고 여기 있는 인력들이 배워야 그 다음에 포항 지역의 바이오의 미래가 있는데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회사도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포항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일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경력을 갖고 그다음에 그 연구에서부터 제품 만드는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오기가 좀 이제 지방의 한계 같은 걸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많고 이런 인력들이 포항에 오게 되면 교육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 부부를 하셔야 되면 KTX를 좀 할인해 주신다거나 환영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뭔가 아주 작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포항 지역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바이오를 선구시켰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 정주 여건 부분과 아까 이 전무님 이야기에서는 연어 그러면 이게 포항 시민들 그리고 포항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면 포항 시민들에게 이 벤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됐고 우리 포항시에도 어떤 효과와 효능감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권에서 이제 20개 기업이 내려와서 창출된 게 이제 1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지 업 그라운드가 그 한 100개 정도의 벤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한 1,1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650억 정도를 이제 지역 플러스 이제 포스텍 동문 기업에 이제 투자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한 450개.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포항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효과들은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화나 공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향후 2, 3년 안에 외국 기업들이 저는 이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경상북도가 이제 330만 명 정도 있다가 지금 260만 명으로 한 20%, 7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지역 소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레셔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전체, 포항시를 포함해서 경상북도 전체의 DNA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이 전혀 필요 없는 원격 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하고 다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AI 교육이나 과학 교육 같은 것들을
에듀텍 기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과학 교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4일 수업만 일반적으로 하고 하루는 완전히 다른 수업을 하고 이 온라인 국제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 다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혁신적인 기술 가지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 바람도 다시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 그러니까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는다라는 인식은 많은데 벤처 기업들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인식은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구가 이제 연구 결과로만 거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상용화가 되는 게 이제 벤처 생태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오는데 만약에 포항공대에서 나온 기술 가지고 손은주 대표님처럼 이제 창업이 돼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포스코 자회사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포스코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포항공대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나오는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대학하고 기업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삼성이나 LG나 SK하고 포스텍이 융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서울대학교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스코, 포스텍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그 선배 세대에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까지 벤처 기업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요. 이제는 벤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가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으면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포항에서도 이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3개 기업을 유니콘 후보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이제 직원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벤처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3, 4년 계획을 만듭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앱이고 경상북도에 또 제안을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형 그 유니콘 후보 기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업들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도와주면 또 유니콘 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이 마음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한두 개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고 그러면 뭐 폭발적인 그런 그 이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우리 초창기 이 벤처 기업들에게 어려웠던 10여 년 동안 이렇게 거쳐왔던 이 과정에서 좀 팁이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전해주신다면. 제가 혼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65명, 67명 정도 직원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제일 어려웠던 건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연구실에서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갖고 놀다가 이제는 정말 무슨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 막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구실에서 제품까지 가는 그 길 사이를 메꾸는 게 어떻게 보면 파일럿 플랜트라든가 뭐 테스트 베드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서 제가 혼자 먹겠다고 이렇게 떡볶이를 1인분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1000명분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인분 하다가 최소한 뭐 한 5인분 맞는 그릇도 사서 해보고 뭐 한 50인분도 한번 해보고 단계를 거쳐 가야 실수 없이 정말 1000명을 만드는 것처럼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리스트를 만나서 그 과정을 해결을 했고 또 지금은 또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또 들어가서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메꾸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해온 경험에 보면 그런 기회들을 좀 열심히 좀 찾아다니고 열심히 좀 문을 두드리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했을 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포항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포항에 오면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포항으로 오시라. 뭐 이런 말씀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네. 딴 생각하지 말고 한 울물만 파고 열정을 쏟아 부을 각오가 돼 있으면 포항으로 오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좋네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본인의 것을 하면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준다.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단기간에 좀 자리를 잡았고요. 또 성장하는 기업으로 지금 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벤처 도시로 우리 포항 자체가 더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지자체의 역할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전문님부터. 그 시민들이 이제 벤처를 더 이해를 하고 더 지지를 하고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혁신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편안한 상황에서 혁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큰 꿈을 꾸고 창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그 물건을 사주지 않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는 위대함보다는 본인의 연약함을 훨씬 더 먼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기름기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보입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어깨에 엄청난 책임감을 한번 지어보고 아,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게 되고 물건을 팔게 되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거에 대한 혁신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포스코 같은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들이 나오고 포항공대의 기술이 포스코의 자회사가 돼서 이 선순환이 되면 포스코가 삼성 못지않게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이 포항시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꿈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이런 그 혁신의 길을 가는 분들을 좀 지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시의 역할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투자나 이런 이제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이제 포스코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포항시가 해주시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한 건데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매달 음악회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래서 댄스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이런 이제 연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항시가 요트를 하나 이제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요트 동아리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문화나 이제 이런 이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항시가 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포항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소중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한테 문의를 하면 기숙사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일단 내려와서 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경상북도하고 포항시가 좀 해주시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SRT가 이제 포항에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와닿는 게 그거예요. 진짜 어떻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정말 벤처기업 직원들을 위한 기업가들을 위한 어떤 레지던스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사실 기업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저희가 외부의 인력들이 올 때 항상 첫 번째가 거주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공에서 어떤 레지던스를 만들고 기업은 일부 좀 비용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 제공을 해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 지인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스타트업 창업을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 이 아이의 묘자리까지 봐오라는 거죠. 중간에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떻게 할 건지의 모든 플랜을 다 갖고 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갖고 오고 뭐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투자의 조건이군요. 네, 이게 벤처라는 건 사실은 정말 모험이고 도전인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벤처의 특징인데 모든 플랜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회를 주실 때 약속했던 그 신뢰만 지킬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신뢰가 지켜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후속을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단계로 좀 지원을 좀 믿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그럼 이야기를 좀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포항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제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포스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자체에 이제 이 서포트가 있고 또 이제 벤처 생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희망을 이 포항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자동차 산업을 한다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포항제철소가 없었으면 양질의 싼 철을 제공을 했을까?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5만 불, 6만 불 가려고 그러면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이 벤처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벤처기업 두 가지의 그 경제 엔진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디가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이 벤처 생태계가 모두 연구중심 대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공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립 공대가 포항공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이게 단순히 포항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랑 포스텍이 아주 깊은 관계로 산학협력을 해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거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포항의 새로운 산업, 벤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담고 싶은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있게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